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래도 몇십 년간 우위를 유지하면서 많은 캐시를 벌어들였죠.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반도체 영웅들이 있었던 것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라는 영역에 저희가 새로 진입하면서 여기서는 그만큼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 대만의 TSMC랑 경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TSMC와 경쟁해 볼 수 있는 국가 또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마저도 좀 주춤한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파운드리가 크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핵심 파운드리가 동탄에 있습니다. 화성의 삼성전자 팹에 이제 동탄 바로 위죠. 동탄 바로 위 화성 캠퍼스에 이제 EUV 라인들이 있는데 결국 동탄이 잘 되려 그러면은 판교가 잘해야 됩니다. 이 판교에서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팹리스들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물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생산에 들어가서 업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사실 이런 협력 관계가 파운드리의 기술력 한계 때문에 좀 흐트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AI 반도체 이런 것에 있어서도요, 지금은 우리가 범용 연산 장치인 GPU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죠. GPU가 사실 뭐 쿨다운이나 이런 걸 통해 좀 더 범용적인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만은 이미 전력 소모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화 반도체로 넘어가는 추세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GPU를 쓴다기보다는 TPU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텐서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들을 많이 만들고 활용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 퓨리오사 같은 회사도 이제 얘기 많이 하고 그 외에도 뭐 하이퍼엑셀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은 이 회사들이 열심히 이제 사실 판교나 여러 대한민국의 팹리스들이 성장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운드리에 한번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퓨리오사만 하더라도 14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과 협업을 했다가 지금 차기 반도체에서 5나노급에서는 지금 TSMC로 이제 생산 라인을 이제 잡은 것 같던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 반도체가 기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첫째, 결국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공급 체인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쪽으로 인재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육성을 시작해야 된다. 대학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팹리스에서 정말 기회라고 할 만한 거, AI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 데이터 센터도 지금 미국에서 변화하는 방향성을 보면요, 더 이상 이제 보면은 인텔이나 AMD CPU 같은 거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 안 만듭니다. 하다못해 AWS에 운영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각자의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 주체들이나 이런 운영자들이 자기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가지 태동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면은 파운드리 산업에서도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사실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3분의 1 정도고 시스템 반도체가 3분의 2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죠. 근데 이제 포텐셜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있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에 있다. 이렇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TSMC의 그 파운더리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삼성에서 아무리 투자를 해도 오히려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원인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추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자체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회사들이 거기에다가 팹리스 회사들이 그
칩을 만들어 달라고 TSMC에다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TSMC에서는 이 라인은 이 회사만을 위해서, 또 이 라인은 이 회사만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 기술이 섞이지 않도록, 서로 기술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심하고 자기 제품을 거기다 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삼성은 어떻게 하느냐?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도 하지만 시스템 칩도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 의심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통 뭐 저 회사들이 그런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한쪽에서는 팹리스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과 경쟁이 되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니까 혹시나 자기들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더 높이는데 쓰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쌓이게 되면 거기다 맡기겠습니까? TSMC에다가 맡기는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손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만 하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시스템 팹리스만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물론 저 지금 현재 그 임원들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